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경기의정 민생돋보기의 김준우입니다.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들여다보는 민생돋보기. 오늘은 최근 경기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더욱더 힘들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인데요. 오늘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경기도의회에 세 분의 의원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계속되는 경제 불황에 점점 더 활기를 잃어가는 전통시장. 신도시 개발과 함께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형마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라인 쇼핑이 호황을 누리며 전통시장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쇠퇴한 골목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상권진흥구역 지원 사업을 마련.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자. 전통시장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체감 경기도 좋지 않다 보니 상인분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최만식 의원님, 실질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이제 여기 사실 이제 출연한다고 해서 네. 사전에 좀 우리 시장 상인분들 좀 만났습니다. 네네. 상인회 회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성남시 같은 좀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재개발이 좀 이렇게 일시에 세 군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주 주민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좀 발생해서 아무래도 그러한 여파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경기가 어려운데 더 그 어려운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 네. 또 하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청년층이라든지 이제 소비층들이 주로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통해서 이제 주문이나 이런 시장을 많이 예.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조만간 있을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설날. 네. 그러니까 설날에 그런 경기가 좀 호전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부 이제 상인들도 계시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은 한 5명 중 4명이 뭐 경기 침체, 뭐 계절적 요인, 상권 침체로 장사가 잘 안 될 것이라 이런 판단하는 좀 조사치가 나와서 좀 이렇게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상인들이 지금 겨울 한파보다도 네. 경제 한파가 더 심하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야 또 장사도 되고 먹고 살 건데 참 힘들다고 야단들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진남 의원님께서는 뭐 수원시에 워낙에 전통시장 많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그래도 전통시장이 다른 그 어떤 곳보다 좋은 점이 많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저는 군것질 할 것이 많아서, 예. 네, 전통시장이 좋다. 확 와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요즘 10,000원으로 살 것이 많지 않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통시장에 가면 이것저것 먹고 나서 또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가장 경쟁력이라고 하면 뭐 저렴한 가격이겠죠. 그래서 지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대형마트에 비해서 4인 기준 19.7% 정도가 저렴하고요. 과일이나 생선, 채소 그 신선식품일 경우에는 한 20, 30%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네. 시장에 가면은 1,000원어치도 살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깎아도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말만 잘해도 그 공짜로도 주시지 않습니까? 덤으로도 있고. 그렇죠. 덤으로도 주시니까 실제로는 사람 사는 세상 우리가 말하는 그 고유의 정서를 네.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눈, 코, 뭐, 귀, 입이 다 즐거운 곳이지요. 우리 MC님도 오늘 저녁에 시장으로 좀 가시죠. 예,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앞으로 오늘 방송 이후에는 한번 전통시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네. 저도 소비자로서 한 몫을 좀 담당하도록 아유, 감사합니다. 애써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됐어요. 뭐 오래됐죠. 대형마트가 90년대 중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으니까 벌써 오래됐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김 의원님. 네,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먼저 우리 상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상인들의 그 연령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상인들의 어떤 결집이라든지 자구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존적 성향을 많이 지금 띠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형마트의 상품과 비교해서 무슨 뭐 신선도라든지 가격 등이 아직도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선호하지 않는 거고요. 네 번째는 지금 시설 노후화로 상품 배치 등 이런 쇼핑하기에 불편을 주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협소하여 네.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현재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수원 지역에 대형마트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수원 지역에 또 최근에 그 대형마트 들어오면서 좀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에는 이제 22개 전통시장이 있고요. 네. 제 지역구는 2개의 전통시장이 현재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대형마트 말고 큰 시장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세일을 하게 되면 동일한 품목을 가진 그 점포 안에 있는, 시장 안에 있는 점포는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원가에 세일을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요. 실제로는 대기업의 대형마트가 또는 뭐 기업형 우리가 슈퍼마켓, SSM이라고 말하는 네. 것들이 이제 시장 근처에 있게 되면 그 주차 시설을 포함한 그 휴게 공간들 등 여러 기타 등등 그 편의 시설이 적고요. 구매하는 물품의 다양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당연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네. 기존의 시장은 구도심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거의 다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려고 하면 일단 예산이 많이 들고요. 또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속도 부분이 늦어지는 것 또한 네.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굉장히 많지요. 요즘에 이제 보면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상생하는 네. 그런 뉴스나 기사들을 가끔 보는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시설을 같이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팔고 있는 신선식품을 대형마트가 전혀 팔지 않거나 네. 아니면은 오일장 같은 그 시장에서 활성화시키는 날에는 휴무일을 변동해서 대형마트에서 휴무일을 그 날짜에 휴무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네. 있습니다. 근데 소통하고 상생하는 노력들을 시장과 대형마트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아주 뒷받침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재래시장 특별법이 네. 2005년도 5월에 국회에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안들이 내려오면서 2006년도에 각 지자체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들이 생기게 되고 네. 실질적인 이제 도움이 준 것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연간 한 2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됐죠. 네. 2조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전통시장의 이기 원인을 시설의 노후화다라고 이렇게 해답을 이제 주면서 대부분 이제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예. 뭐 카트가 없는 데는 카트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비치하면서 좀 물리적인 개선 사업들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불편함이 좀 있더라도 그 방문하게 만들려면은 전통시장만의 뭔가 장점이 그렇죠. 필요한데 네. 이제 몇몇 잘 되는 시장들은 잘 돼요. 근데 그런 시장들 제하면은 이제 차별화된 장점들이 없다 보니까 이 물리적인 투자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그런 반면에 이런 전통 시장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거기서 원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무래도 각 지역마다 구도심들은 아무래도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사업들이 좀 병행이 되다 보니까 예, 예. 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또 1인 가구들이 발생하면서 이 소비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전통시장이 이렇게 생각했던 만큼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사실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정말 복합적이네요. 다양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종배 의원님 이번에 도에서 이제 결국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해서 예산이 또 상당히 많이 지난해보다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경기도에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5일장이나 골목 상권으로 한 20억. 그다음에 특화 환경이라 해서 그 지역의 관광 자원 개발이나 뭐 지역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한 10억. 그다음에 시장의 그 전통시장 재생 사업으로 10억 정도. 그다음에 그 우수시장 육성 사업으로 17억에서 매년 한 5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외에도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한 31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여기서 또 이제 최근에 주목받는 부분이 바로 지역 화폐 발행입니다. 아무래도 그 성남시 의원도 하셨고 최만식 의원께서 관련해서 좀 경험도 있을 텐데 지역 화폐 발행이 과연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얼마나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성남시 하면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시장 출신이고 또 지역화폐에 대해서 남다른 공을 많이 들인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이제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라든지 이제 도입 효과는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같은 경우 전통시장 매출이 20% 증대, 네. 또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가 79.5% 정도 상승했고 또 만족도 또한 60.4% 정도로 이렇게 나온 수치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지역화폐는 이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성남시의 예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성남시가 이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주민들의 복지를 증대하는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지금 성남시가 1천억 정도의 지역화폐를 지금 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역화폐는 단순한 전통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서점, 뭐 안경원, 뭐 학원, 임의용실, 뭐 커피숍, 약국, 뭐 슈퍼마켓, 음식점, 심지어 카센터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효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부 품목의 일부 업종에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다양하게 좀 많이 또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넓히다 보니까 이게 좀 더 플러스가 된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상복지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청년배당,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아동수당까지 예. 이렇게 이제 지원되는 것을 다 상품권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업이 되는 것 같고 이 회수율이 99.7%입니다. 그럼 대단한 거거든요. 네. 이 상품권을 그만큼 발행했는데 99.7% 정도 회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이제 이것은 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쓸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에서 쓸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성남 지역의 그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는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네, 거 들어오면. 그러면 이게 좀 어떤 좀 적절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매출액 대비를 했을 때는 화폐 발행 전과 후가 조금 어느 정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제 네. 또 공개를 좀 꺼려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만 봤을 때도 매출이 한 20% 정도 전개된 그 부분들이 좀 기본적인 통계치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매출액에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경과위 소속이신 김정구 의원님께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추진은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 네. 안양,
성남, 시흥, 평택, 가평, 의왕시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나머지 25개 시군은 올해 안에 다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리면 우리 발행 규모는 향후 앞으로 4년 동안 1조 5,900억이 되는데 네. 일반 발행이 한 7천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정책 발행, 다시 말해서 청년 배당이나 산후 조립이라 해서 한 8,900억 정도 들어게 돼 있고요. 네. 이 소요 예산은 앞으로 4년 동안 580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경기도에서 290억, 지방자치단체에서 290억 이렇게 해서 추진될 예정이고요. 네. 이 발행 형태는 지폐나 뭐 카드, 그다음 모바일 형태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각 네.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처음이라 이 지역 화폐의 효과는 아마 금년을 지나가봐야 네. 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구매자 입장에서는 지금 지폐로 활용하는 거는 아마 좀 다른 용도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아마 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마 제일 쉬울 것 같고요. 또 네. 특히 젊은 친구들은 모바일 형태로 그렇죠. 뭐 네. 핸드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아마 홍보가 잘 되질 않아가지고 네. 아마 경기도민들이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건데 아마 경기도에서 많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더 네.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가맹점도 수수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서울페이를 지금 네. 진행하고 있듯이 경기도도 재료페이라는 이런 제도를 좀 도입을 같이 일단 행안부에서 그런 망들을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네네. 망을 구축하는데 경기도도 같이 제로페이를 도입해 하다 보면은 이제 카드 할 때 수수료 가맹점들도 좋고 또 우리 사용하는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 좋고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추가로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제로페이 부분 잘 말씀해 주셨네요. 네. 지역화폐에 대한 그 시장 상인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해보면 네. 이번에 그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도입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우리 소득 중대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를 도입했을 때 성남에서 20% 이상의 그 성장률을 보였다는 부분. 네. 뭐 궁극적인 목적은 소득 성장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종사자분들한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역 화폐가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크겠죠. 근데 네. 아주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시더라고요. 네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예산 지원, 뭐 지역화폐도 있지만 도시재생 쪽으로 좀 접근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김 의원님. 네. 지금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노후 주거지와 그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도시의 그 경쟁력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국가적 그 혁신 사업 일종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통 시장 및 상점들을 포함해서 그 도시 재생형 상권 활성화 추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을 포함한 구도심을 지역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서요. 단순하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또 포용적인 도시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그 내몰리는 상가 내몰림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데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는 그 동향 모니터링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또 상생 협약을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그 임대 안정 공간들이 공급되어야 되고요. 또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또 네. 권리금 보호, 또 상가 임대차 보호 조정위원회 같은 우리가 사회적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는 대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시장 중심의 계획이기보다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도시 전체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네. 도시 재생 사업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골목 상권 그리고 전통 시장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정책적으로 김종비 의원님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지금 더 탄력을 받아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전통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우리 경기도형
대표 모델을 하나 개발해서 그걸 모태로 삼아서 타 지역에도 연계가 좀 되게끔 네.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시장별 그 공동 마케팅 실시 방법이라든지 혹은 또 문화 행사 등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좀 체계적으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네. 좀 실시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시설 현대화 사업은 대형마트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면 아마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관련해서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홍수천 씨 에피소드가 예. 있어요. 그렇죠. 예. 가기가 힘들었는데 네. 최저임금 때문에 망했냐, 네. 임들의 인상 때문에 망했는데 타이틀 때문에 말이 많았죠. 참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는데 네. 지금 김진남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게 예. 공동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건물주와 상인은 한 배를 탄 공동운면체라는 것을 명확히 좀 심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도시형 관광단지, 네네. 골목길을 그런 사업으로 좀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골목 장애인들을 기획하고 이들의 창업과 경영을 좀 지원하는 이제 골목길을 어떻게 보면 기획사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한 분 한 분씩 관련 전통시장 활성화의 재현 그리고 관련 계획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첫째는 지금 이제 모든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장별로 특색과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인구 이동이나 여러 가지 소비 패턴 또 우리 인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여가 시간이 주말로 몰려 있는 관계 또 저희가 교육열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저희가 고민을 좀 해서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재 경기도가 그 전통시장 공약 사업으로 경기 공유마켓, 경기도형 이제 혁신시장 또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좋게 보는 부분은요. 네. 공모사업에서 시군 전통시장에서 자유롭게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정량화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쓸데없는 곳에 예산이 쓰여질 확률이 예, 높은데요. 자유롭게 제한하고 특색 사업을 발굴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시설 개선이나 문화사업 홍보를 종합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네. 경기도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 상인의 지역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 그에 대한 도움을 우리 전통시장에서 협력하고 상생하셔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좀 현대화 시설하고 분명 그 편의시설 확보는 분명합니다.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이 되더라. 그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원에도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 비용이 워낙 높죠. 그리고 대체 부지 확보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솔직히 좀 논란이 지금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전통시장만을 운영하는 버스를 도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우리 상인회하고 그 대화를 했는데 아주 폭발적인 인기로 버스를 도입해달라고 제가 제 돈으로 사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에 되는 부분은 실제로는 저희 경기도와 또 상인회와 또 골목상권에서 토론회와 이 부분에 무슨 문제가 걸리냐면 버스 정책의 문제와 같이 제가 이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버스 정책과와 일단 토론회와 그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상인분들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의식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수원의 시장에서 있었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품을 사러 갔는데 그 첫 번째 상점에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소개를 해서 네 번째 상점에서 이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네.
돌아오면서 그분이 생각한 건 이 시장이 굉장히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거리를 팔아야 된다라는 것, 이 부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대학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인 자치대학처럼 그 상인 교육 프로그램 네. 개발을 하고 실제로는 참여해서 의식구조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제도의 뒷받침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나 저희의 의식에 대한 변화와 공동의 노력이 없다면 네.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몇 분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제도적으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실제로는 예산을 주더라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동의를 해도 몇 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이 네.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좀 고민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어떤 제언과 또 활동 계획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까도 지적했듯이 우리 상인들의 그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네.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도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인 대학을 개설해서 네네. 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원 역전상가에서 상인 대학을 설치해서 아마 좀 이런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아마 잘 챙겨서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만의 그 특성화된 상품을 좀 개발하도록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노력을 좀 해서 대형마트와의 어떤 차별화를 좀 시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화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가 나오면서 이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카드를 사용할 적에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그런 건 제도적으로 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그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청년 상인들을 적극 지원해서 육성해서 전통시장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예.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우리 상가에 있는 자녀들이 이 가게를 승계할 수 있도록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보면 이제 좀 그 가격이 많이 나가는 데들은 사실은 이게 뭐 정여세가 나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이 정여세를 좀 줄이는 그런 할인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국회에서 입법화해서 아마 추진하면 이런 것들도 아마 요즘처럼 일자리가 없는데 자녀들이 아마 가게를 승계해서 전통시장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경가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전통시장 그 대를 잇는 말씀은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뭐 물론 퍼센티지가 높진 않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젊은 감각의 젊은 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또 달리 갈 수가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요. 자, 끝으로 우리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어떤 말씀이시죠? 수원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도시예요.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화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통시장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2개 두 곳이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중소물류 유통 도매센터예요. 이게 사실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시장 영세성 있는 우리 상인들이라든지 거기서 물건을 받아서 쓰면은 지금 사실 물류비가 유통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비자한테 오는 가격이 더 커지는데 이 물류센터를 건립을 수원 같은 경우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경기도에 한 10군데 정도 지금 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비하고 그 지자체 도비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국비, 지자체 그래서 뭐 60대 30, 그다음에 자부담 10%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좀 이렇게 도에서 좀 이렇게 30개 아직 운영되고 되지 않는 다른 지자체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권유해서 이 물류센터도 만들어 놓으면은 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정말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세 분이 그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연구하신 것이 오늘 많이 느껴지고
많은 이야기들, 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시각을 좀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서 좀 활기 넘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고견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